네, 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국 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지금 영국 매체에 따르면요, 한국 축구 대표팀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 4강을 앞두고 후배들과 갈등을 빚다가 손가락 부상을 입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영국 매체 이름은 더 선인데 지난 14일이요. 한국이 요르단과 아시안컵 4강전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면서 손흥민이 아시안컵 탈락 전날 팀 동료와 싸움을 벌이다가 손가락 탈구 부상을 입었다. 이런 기사예요. 그 경위를 보면 손흥민 선수가 일본자 어린 선수들하고 탁구를 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요. 그다음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회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부 어린 선수들이 탁구 치기 위해서 저녁 식사 빨리 하고 이제 퇴장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식사 자리가 팀 결속을 하는 그런 자리인데 왜 이렇게 빨리 탁구 치러 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표시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어린 선수 하나가 손흥민 선수에게 굉장히 무례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다시 돌아가서 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언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언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탁구를 치러 가겠다고 한 그 선수 중에서 이강인 선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말싸움이 되고 뭐 몸싸움이 있고 그랬는데, 이때 흥분한 선수들을 이제 진정시키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가 뭐 말리다가 아니면 이제 몸싸움을 하다가 오른쪽 손가락 두 개가 탈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뭐 지난 요르단과 경기를 보셔서 알겠지만, 그 지난 7일에 열린 요르단과의 4강전에서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나왔죠. 손흥민 선수가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 11일에 열린, 그러니까 아시안컵 요르단과 경기가 끝난 다음에 브라이튼과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홈 경기에서도 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매체 그 더 선에 의하면 한국은 요르단과의 준결승에서 한 개의 슈팅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슈팅하지 못했다, 그런 의미를 보여요. 그래서 그리고 손흥민이 오른손 손가락 두 개를 묶고 경기를 펼쳤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축구협회도 또 인정을 했습니다. 그 영국 매체 더 선의 보도가 있은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 4강을 앞두고 손가락이 골절됐다고 축구협회도 곧바로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뭐 물리적인 충돌은 아니었고 서로 엉킨 선수들을 뜯어 말리는 과정에서 손흥민의 손가락이 어딘가에 걸려서 이제 탈골됐다는 그런 협회 측의 이 얘기고요. 그리고 선수들이 오랫동안 이제 합숙하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해지지 않았느냐, 이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서 뭐 인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뭐 나이 차를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나이 차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트렌드를 봤을 때는 그 6살, 8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선수들 간에도 세대 차이가 있다는 거고, 또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성격이 안 맞을 수 있다는 거고, 또 젊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혈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끼리 이제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전에도 이제 몇 번 들었는데, 해외파 중에서도 약간의 파벌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서로 이제 감정 싸움을 하게 되면 이제 서로의 자기하고 친한 사람의 편을 들고, 이제 그러다 보면 갈등이 있고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저도 이제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팀 자체 내에서는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싸움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팀 분위기는 사실은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팀 분위기를 누가 만들어야 하느냐? 그건 감독의 역할이 굉장히 저는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 이러한 몸싸움, 어떤 팀 내 분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스태프, 감독도 저는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또 의혹이 있어요. 그 요르단하고 경기를
하기 전날 대표팀 내부에서 선수를 제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선수를 제외해달라고 했느냐? 어떤 선수를 제외해달라고 했느냐? 그 이강인 선수를 제외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스포츠 서울 보도인데요. 대표팀의 이제 선창급, 그러니까 고참이죠. 일부가 요르단전을 앞두고 클린스만 감독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강인을 명단에서 제외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몸싸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강인을 괘씸하게 여긴 선참, 고참 몇 명이 감독에게 이강인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실인가 봐요. 그런데 감독 입장에서 보면 이강인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갈등이 과연 요르단과 경기에서 영향을 미쳤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당연히 저는 미쳤다고 봐요. 왜냐면 그날 경기를 보면 이강인 선수가 호주와 경기를 할 때는 패스를 12개를 손흥민 선수에게 해줬거든요. 근데 요르단 경기에서는 패스를 3개밖에 해주지 않았어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뭐 싫어하는 사람한테 패스를 해줘서 골을 넣을 수 있도록 그런 공을 세워줄 그런 기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갈등이 뭐 요르단 경기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클리스만 감독의 업무 태도랄지 그 무색무취한 그런 전술 이런 데도 문제가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대표팀 내부의 어떤 균열 이런 것들이 요르단전과 관련해서 영향을 많이 미쳤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의문을 가지는 것이 손을 다쳤고 내부 팀에 있어서 불화가 있었는데 이 불화가 있다는 것을 외신 보도에 누가 흘렸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모론이 좀 있습니다. 음모론인지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요르단전 이후에 클리스만 감독에 대한 경질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래서 축구협회 입장에서 보면 뭐 또 팀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축구협회 측에서는 팀의 분위기도 별로 안 좋았다. 이것을 굉장히 또 빨리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축구협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내분이 있으면 이걸 감싸줘야 하는데 왜 빨리 인정했을까? 그러면 어떤 패배의 책임을 클리스만이나 축구협회가 아니고 선수들에게 이걸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또 비판도 있어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상당히 일리가 있는 비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요르단 이후에 그럼 클리스만 감독의 책임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부분에 우리가 많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앞서 조기성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벤투 감독 때보다 클리스만 호의 분위기가 더 좋다. 자유롭게 해준다. 이런 발언을 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자유를 넘어치면 사실 이게 이제 방만해지잖아요. 팀이. 그러면 원팀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느슨해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자유를 준 게 팀의 결속을 위해서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탁구 치러 간다고 그래서 서로 몸싸움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이런 내부 갈등이 단지 이번만이 처음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전에도 뭔가 보이지 않는 감정이 있었고 좀 마찰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 하나가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 끝난 다음에 국가대표를 은퇴하려는 듯한 그러한 시사를 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그 당시에 이제 몸싸움하고 뭐 후배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고 뭔가 불만적인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대표도 그만두겠다는 이런 취지의 어떤 그런 취지를 익힐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일까, 그렇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 자체가 그때 이렇게 취재진이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클리스만 감독 체제로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느냐, 있다고 믿느냐 이렇게
취재진이 물었거든요. 그때 손흥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뭐 월드컵에 앞서서 내가 앞으로 대표팀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운을 뗐어요. 뭐 감독님께서 저를 더 이상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고 앞으로 미래는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덧붙였거든요. 물론 이 말 자체가 주장으로서 뭐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볼 수는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로서 어떤 거취에 대해서 그것도 공개적으로 한 말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 그냥 지나치고 그냥 흐르는 뭐 그냥 지나치고 듣기에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말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또 관심 있는 것이 크리스만 감독의 거취는 어떻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제 축구협회가 크리스만 감독의 거취를 놓고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이클 밀러 전략 강화 위원장이 이제 중심이 돼갖고 회의를 했는데 감독 교체는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대다수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제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지금 체제는 클리스만은 어렵다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임을 하겠다는 얘기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감독을 경질할 경우에는 국내 지도자를 할 것이냐 또 외국에서 데려올 것이냐. 근데 국내 지도자를 후임으로 하겠다는 의견도 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 회의 내용은 그 회의에는 이제 정몽규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일단 뭐 회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협회 회의 내용을 참고해서 이제 전략강화위원회를 연 다음에 거취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만 감독 미국 가 있잖아요. 또 한국에 오지 않고 화상회의로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아시아컵 경기는 우리가 64년 만에 우승을 도전했는데 실패한 거잖아요. 뭐 선수도 정말 아주 드림팀이 구성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남겼는데 더군다나 뭐 손흥민, 이강인 이런 젊은 선수들 사이에서 내분설까지 등장하면서 국민들도 이번 한국 축구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